있죠. 익숙해진 보다 하나 둘. 고마움이 더해요. 그댈 위해 살아가는 나의 하루. 종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이런 설레이는 내 맘을 안아요. 사랑해요 그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고마워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웃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행복해요 항상.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항상. 우리 잡은 손을 놓지 말아요. 그리고 모두 다 함께 걸어요. 우린 행복합니다. 항상이 다가올수록 우리 가슴은 처음처럼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는 처음의 마음. 우리 그대로 희망이 되고.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봄이 오는가 싶더니 어제 오늘 조금 쌀쌀하죠, 그죠? 예, 우리 현 정세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날씨가. 예. 한반도에 평화의 봄이 오는가 싶더니 시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샘을, 한반도의 평화를 시샘하는 누군가 때문에 잠시 찬바람, 찬 기운이 도는 것처럼 오늘 날씨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봄은 오죠. 이 추위는 잠깐 지나가면 반드시 봄은 올 것입니다. 한반도에도 평화의 봄은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드 반대 김천시민 촛불 집회 753회차 우리 힘찬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설 수 있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평화 온다! 사드 빼라! 바람도 노래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던 뜨거운 냄새 넘치는 반대로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상자여 따르라. 사두! 사두!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첫 번째 사드 하면 빼, 두 번째 사드 하면 가가 이렇게 해주세요. 가가. 예, 아시겠죠?
네, 다시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사드! 사드! 예. 우리 시민들 보면, 김천 시민들, 우리 국민들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세 부류의 시민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 뭐 예를 들면 사드, 우리가 투쟁하고 있으면 사드를 예를 들면, 사드를 처음에 와서 갖다 놓는다고 했을 때, 우리 다 같이 불같이 나서 투쟁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위에 동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우리가 해도 저래가 되겠나? 해도 안 될 거야. 에이, 안 될 건데 뭐로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또 뭐냐면 이 노예 근성을 가지신 분. 에이, 해도 어차피 안 되는데 안 할 거야. 계속 평생을 안 하니까 뭐든지 본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고, 그죠? 하나 던져주면 아이고 제수좀 하나 받는 거고. 예, 이런 노예 근성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딱 해요. 열심히 해서 하다가 뭘 하다가 조금 힘들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했지 뭐 이래가지고 싹 빠집니다. 이 방관자적인 시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지나가다가 내가 좀 관심이 있으면 좀 하다가 조금 내가 힘들거나 관심이 떨어지면 가던 길 가야지 하고 또 이렇게 가버리는 이런 시민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판단할 때 이거는 옳고 바른 길이다 하면 정말 끝까지 그 길을 힘들지만 함께 가고자 하는 이런 시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시민들과 같은 그런 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분들은 아마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쯤에서 저도 구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사드! 빨아! 예. 주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옳은 길이라고 판단되는 이 길, 평화의 길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율동맘 나오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기지개 경가 온 나라 산천 초목 설레인가 엉들리고 짓밟힌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에요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그 약간 호랑이 기지개 경가 온 나라 산천 초목 설레인다. 엉들리고 짓밟힌 세월을 끊어버리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꿈틀거린다. 가자 통일로 나가자. 별에요 굳세게 뭉쳐서 나가자.
가진다. 네, 우리 김천 마음들을 대표하는 율동마입니다. 우리 김천에.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낮에는 소성리에서 또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성리를 또 대표하는 우리 주민들 중에 이석주 이장님, 성주 주민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해 계시는 이석주 이장님 계시고, 또 소성리에 우리 민들레 합창단을 비롯한 소성리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천에는 또 사드 기지에 제일 가까이 있는 노공리 이장을 맡고 있는 박효정 우리 대책위의 공동위원장님과 김천 우리 젊은 사람들을 김천 마음이라는데, 그에 못지않게 그 투쟁의 의지가 더 높은 우리 김천에는 김천의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보시죠. 예, 우리 김천 어머니들도 소성리 어머니들만큼 주목은 많이 못 받지만 투쟁 열기는 더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의 우리 노공리 이장님 공동위원장 박태정 공동위원장님 앞으로 모시고 여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끔찍합니다. 우리는 사드를 반대해. 우리는 사드를 반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든지 그 보면은 좋은 일에는 또 용심 부리는 그 존재가 있습니다. 한참 날씨 따뜻하게 꽃 좀 피우리만 또 이렇게 또 찬바람이 싹 가가지고 한참 또 그 꽃망울을 중지시키는 그런 불청이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기후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시기에는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저도 감기를 올해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월에 감기가 더 쉽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의 시작했는 사드 철회 꼭 성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죠? 시작이 반이라 했는데 시작은 성공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드 철회를 위해서 시작했는 지가 벌써 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로 더 대단한 영웅입니다. 맞죠? 가까이에는 우리 마을을 위해서 나가서는 우리 김천시 전체를 보면은 한반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그래도 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지키는 것은 세계에도 볼 수 없는 그런 유래를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꼭 사드 처리하고 이 땅의 평화를 꼭 심을 겁니다. 요즘 자한당 이제 완전히 막 갔죠? 당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그만 한이연 정권을 뺏겨 보니까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이게 좀 신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들은 절대로 그런 조직, 그런 무리들한테 정권을 물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한테 정권을 이때까지 10년 동안 줬던 것이 파악이 되고 이렇게 불행이 닥쳐올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도 하면 몇 달 전부터 역전에 나가는 사람들은 좌파, 빨갱이 뭐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가 했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두목자가 있어요. 두목자는 분명히 자한당 내에서 그런 말을 맨날 가지고 그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데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의 할 일만 계속하면은 꼭 성공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참 보란단 일을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는 자꾸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떨 때는 힘도 빠지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포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포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는 것은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성공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든지 포기해가지고 잘 된 건 없잖아요, 그죠? 홍사이 같은 그런 권투 선수도 4번이나 다운돼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섰기 때문에 그런 세계적인 신화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꼭 그런 것을 항상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임한다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 사드 꼭 미국놈들이 안 가져가고는 못 배길 그날이 올 것으로 있습니다. 아무튼 이 한절기에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의 그 소개의 목적인 저 사드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뽑아내고 이 땅에 대대 혼손 평화로운 땅을 물려주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돌아가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공동위원장님 박태정 위원님 보면 든든합니다. 김천 성주로 넘어가는 사드 기지로 김천 쪽에서 사드 기지로 넘어가는 길목을 항상 딱 지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 소성리에서는 또 소성리 주민들과 지킴이들이 앞쪽을 지키고 김천서 넘어가는 사드 기지로 넘어가는 쪽에는 김천 노곡리, 연명리, 입성리에서 우리 농소의 활동가들이 꽉 지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미 그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는 지난달 21일쯤에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국방부에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그 내용이 3월 10일에 SBS 취재로 그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내용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중순 미국 측의 사드 부지 활용 사업계획서가 접수돼 세부적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드의 정상 배치를 위한 일반 환경 영향 평가가 곧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환경부로 넘겨 정상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는 2014년 6월 커티스 스케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반도 사드 전개를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촉발됐습니다. 이틀 뒤에는 미국 국방부가 한국 정부에서 사드 관련 정보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듬해인 2015년 3월 우리 국방부는 사드를 구매할 계획이 없으며 독자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잠잠하던 사드 문제는 2016년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익에 따라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며 변화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본격적인 사드 배치 논의에 돌입했고 2016년 7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통한 미사일 방어망, 즉 MD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을 이미 지난 2013년부터 구체적으로 세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7월 커티스 스케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지명자가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사전 질의응답서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미사일 방어체계 MD 구축 계획의 하나로 사드 배치를 명시했습니다.
1단계는 주한미군의 패트리엇 3, 한국군의 패트리엇 2를 배치하는 것으로 이미 완료됐고, 2단계는 한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사드 또는 SM-3 같은 상층 방어 체계와 X밴드 레이더 배치를 상정했습니다. 특히 사드는 사거리 1000km에서 3000km 안팎의 중중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밝혀 단순히 한반도 방어용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스케파로티는 한미연합사령관에 부임한 이듬해 결국 사드 배치를 공론화합니다. There's consideration being taken in order to consider THAAD being deployed here in Korea. It was a U.S. initiative. In fact, I recommended it as the commander. 이후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패트리엇2를 3로 개량하는 사업에 착수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체결하면서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낳았습니다. 또 지난해 7월 전격적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뒤 지난달 26일 새벽 기습적으로 실전 배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보문형이 아니고 이미 한미가 이 일부 전력을 배치한 것은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겁니다. 정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가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해왔지만, 미국이 이미 2013년부터 한반도 MD 구축 계획을 세워온 만큼 사드 비용 문제에 더해 이를 둘러싼 논란도 확산될 전망입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예.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은 어떠한 것도 이렇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전문가도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이 동북아에서 사드로 인해서 미사일 군비에 대한 경쟁만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예, 이번에 소선리 상황실에서 우리 강현욱 교무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화! 네, 오늘 아까 방금 전에 이제 언론 뉴스에서 보셨다시피 3월 10일 날 지난달 21일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한반도에 자신들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인 동아시아의 어떤 군사적 위기감을 조절시킬 수 있는 사드 미사일을 정상 배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앞당길 수 있는 아주 그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한반도 평화를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짓을 뒤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20일가량이나 국방부에서는 숨기고 있었죠. 이 사업계획서를 이제 제출함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멈춰져 있을 것만 같았던 환경영향 평가가 급속도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기의 문제였지 언젠가는 제출을 할 거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앞당겨졌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렇게 빨라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앙일보에서 했었죠. 중앙일보에서 2월 초쯤에 단독으로 해서 미국에서 미국 펜타곤과, 예전에 제가 브리핑에서도 한번 얘기했었죠. 펜타곤과 한국 주한미군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사업계획서 제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그 기사 때문에 일정이 빨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업계획서에 관련해서
사드 철회 평화회의 6주체죠. 6주체 공동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에 관련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있을 환경영향 평가에 관련해서 먼저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대구에서 11시에 민주당사 대구 경북지부라고 해야 되나요? 대구 경북 시당 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21일 날 목요일 날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환경영향 평가 곳곳에서 진행되는 곳곳에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혹은 조금 더 일단은 다음 주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 앞서서 싸우면서 경험을 하면서 노하우를 이렇게 열심히 싸워주셨던 분들 제주 제2국제공항 투쟁을 하면서 환경영향 평가에 대응을 해주실 수 있으셨던 분을 모셔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듣는 시간, 대담하는 시간도 또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일정이 나오게 되면은 많은 관심들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체별로 이번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는 우리가 강력히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 공동 기자회견, 공동 입장문뿐만 아니라 각 주체별로 성주 김천, 원불교, 대경대책위 김천, 이렇게 각 주체별로 성명서가 다 나와 있으니까요. 나올 계획이고요. 안 나온 데는 나올 계획이니까요. 언론상 그 SNS 상에서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 사드 철회 계획서에 대한 제출에 대한 입장문. 미국은 사드 배치 못 받기로 한반도 평화 위협 말라. 절차적 정당성 없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주한미군이 지난달 21일 사드 기지 내부 부지 70만 제곱미터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임시 배치 상태인 사드 배치를 못 받기 위한 수순이다. 더욱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 사드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한반도의 불안을 빌미로 자국의 안보 이익을 챙기는 파렴치한 행위다. 대한민국이 받아야 할 것은 사드 사업 계획서가 아니라 사드 철회 계획서였어야 한다. 남북은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으며 군사 분야 합의를 이루었다. 북미 정상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비핵화에 포괄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는 이러한 평화 정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미국 MD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수순을 밟는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중단시킬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국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동안 미뤄왔던 일반 환경영향 평가 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무런 근거도 효용성도 없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해왔으나 사드 배치는 국방 군사 분야 시설 사업으로 전략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 평가의 핵심 목표는 사전에 입지 타당성과 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어야 했다. 사드 배치와 장비 가동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와 일반 환경영향 평가 실시는 사드 배치를 못 받기 위한 다분히 형식적인 행위이다. 임시 배치 후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영구 배치를 확정짓는 꼼수는 이미 미국이 괌 사드 배치 당시 사용했던 방법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이란 말로 우롱하지 말라.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지금 임시 배치되어 있고 일반 환경영향 평가가 끝나면 정식 배치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다는 발언이 증명하듯이 2017년 9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후 모든 행보가 사드 정식 배치를 향해 있다. 문재인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똑같은 논리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국민을 희생양으로 미국 정부를 달래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더 이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라는 정치적 언사에 우리는 우롱당하지 않을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낸 한반도의 평화 정세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못 받기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불법적인 일반 환경영향 평가 절차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철거를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19년 3월 13일 사드 철회 평화회의 이상입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까 기사, 사업계획서 관련 기사 이후에 나왔던 재작년 뉴스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은 미국이 이 한국의 MD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밟아가는 그 과정들 현재 거의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진행 중이라고 하는 팩3 교체 작업도 현재 구입 완료까지 한 상태입니다. 어쩌면 계획의 마지막 단계인 것이 이 사드 배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아내면은 미국의 어쩌면은 이 무서운 계획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반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는 이것이 현재 댐 사업에 하는 일반 환경영향 평가 투쟁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군대 관련 사업, 무기 배치에 있어서는 환경영향 평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괌의 사드 배치를 할 때 괌의 사드 배치 첫 번째 2010년도에 사드 배치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이미 무산된 경험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전략 환경영향 평가를 먼저 만약에 사전 계획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했었다라면 당연히 들어올 수 없었던 사업이죠. 그런데 꼼수로 우리나라처럼 임시 배치를 한 뒤에 환경영향 평가를 26개월 길게 했다라고 본인들은 철저히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길게 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아무 자연환경에 이상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무기 배치로 무기를 갖다 놓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적인 위해 요소를 발견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 거기서 폐기물이 이렇게 쭉쭉 나와서 바닥으로 쏟아내질 그런 것이 아닌 이상 전자파 이제 측정도 하게 될 텐데요. 전자파 측정도 사실 365일 4계절 동안 24시간 내내 측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저 사드 레이더도 키는 때가 있고 안 키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파 측정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키는 거 확인하고서 전자파 측정하는 거냐? 모른대요. 켰는지 안 켰는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대표적인 곳에 전자파 측정하는 한 달에 한 번씩 예전에 한 번씩 와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그거에 대한 보안 절차라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측정을 했어요. 사실 효용성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즉 환경영향 평가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우려하는 어떠한 미군 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지역사회 미군들이 우리가 역사 속에서 봐왔던 미군들이 했던 지역사회 했던 폐악질들 환경영향 평가로 절대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곳곳에서 있었던 모든 미군 기지에서 발생했던 사건들 폐기물 매립 사건 그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환경영향 평가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이런 위해 요소들을 환경영향 평가 미군 기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그러한 위해 요소들을 일반 환경영향 평가 따위로는 절대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인 일반 환경영향 평가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는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형식적인 걸로 국민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드철의 평화회의 우리 6주체는 이 일반 환경영향 평가 꼼수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앞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무님이 5분 브리핑인데 조금 시간을 초과하는 바람에 마지막 순서 하나 잘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북미 회담도 조금 이렇게 예상과 좀 빗나가고 그 다음에 이 꼼수로 사드 정식 배치를 하기 위한 꼼수로 이 사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을 보고 울분에 시로 표현한 우리 시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모시고 그 시를 한번 듣는 신앙송의 순서를 한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주세요. 돌아가시니 새로운 하늘이 펼쳐지는 날 세상을 선도하는 빛이 되리라. 2019년 3월 10일. 지나간 사진을 보니까 르몽드시에 올랐던 그 사진이고요. 진박교에 이제 교당이 생긴 지 보니까 한 42일째고, 옆에 이제 경찰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참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으로 남아있고요. 평화를 지키는 일이 단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 일인데 농민들이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제 12일 날인데 이제 정식 배치 계획서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참 처음에는 우울했습니다. 근데 우울하다가 이제 이래가고는 치욕의 사슬을 끊어버리며 분열과 갈등의 세월을 딛고 희망찬 미래로 날아오른다. 흔들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여라. 부정과 비관에 빠지지 말고 무소의 불처럼 걸어나가라. 잠에서 깨어나 새날을 여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되어라. 2019년 3월 12일. 좋은 하실은 항상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참 존경하고요. 네, 끝까지 함께 싸우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차분한 목소리로 시까지 이렇게 낭송해 주니까 우리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천에는 정말 일어서서 몸으로 또 이렇게 투쟁하시는 분들 계시고 또 이렇게 글로서 펜으로 이렇게 투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김천의 기록팀에서 이수원님이 또 봉사해 주시고 있거든요. 예, 집회 기록도 해주시고 우리의 투쟁들을 기록으로 널리 또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써주시고 있습니다. 좋은 말 잘하고 멋있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말이라도 실천이 따를 때에 정말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실천하면서 오래 하는 거. 좋은 말을 하고 멋진 말을 하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코 그것은 좋은 말이 아닐 겁니다. 우리 지난번 집회 때 해주셨죠. 우리 백창훈 목사님 다시 한번 앞으로 모시고 힘찬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백창욱입니다. 네. 할 말이 넘칠 때는 또 의외로 또 말문이 닫힐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는데요. 볼 김용옥 아시죠? 책 제목은 우린 너무 몰랐다. 부제가 제주 4.3 여순 민중항쟁, 이게 부제입니다. 그 책을 다 읽고 제가 그 제목을 흉내내서 책 제목을 고쳐봤어요. 우린 너무 몰랐다를 너무 많이 죽였다. 이렇게 고쳐도 무방할 만큼 그 책 내용이 뭐냐면 그 사악한 정권의 민중 학살 역사입니다. 해방 이후에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미 군정과 이승만 그 사악한 정권 하에서 너무나 많은 민중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여순항쟁과 제주 4.3은 그게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난 일례일 뿐, 그 외에도 이 땅 처처 곳곳에서 무수한 민중들이 그냥 제명을 살지 못하고 죽은 그 아픈 역사가 그 책에 담겼습니다. 우린 너무 몰랐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참 저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책에 나옵니다. 좆됐다. 우리는 모든 민족이, 조선 백성이 다 기뻐할 줄 알았는데 정말 기뻐하잖아요. 이 실무자들을, 이 친일 매국노를 다시 그대로 등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그냥 살판 났다 그러고 다시 그 일제시대 때 그 했던 행태를 그대로 미 군정 시기에 똑같이 해온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정말 그걸 보는데 너무나 비통하더라고.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어제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그 원내대표 연설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70년 자유민주주의의 이 찬란한 역사를 지금 문재인 좌파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다. 막 이딴 이제 개소리를 했는데, 야, 이 사람 정말 역사를 너무나 모르는구나. 여러분, 우리 70년 역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역사입니까? 예. 아, 이렇게 이 대가리에 역사 문외하고 어떻게 한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하죠? 이런 역사 문외화가, 예, 전혀 자랑할 만한 그런 자유민주주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무수한 민중이 학살을 당하고. 비통한 건 뭐냐면요, 그 학살한, 같은 제 나라 민중을 학살한 사람이 누굽니까? 경찰이에요. 군대예요. 그 다음에 그 서북청년단, 뭐 대한청년단, 대동청년단, 이런 민병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은 제 나라 민중을 이제 다 이제 학살했는데,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미국이 다 이렇게 배후에서 조종하는 가운데, 그 시다발인 경찰이, 그 시다발인 군인이, 그 시다발인 민병대가 제 나라 민족들을 그냥 죽여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세월이 70년이 그냥 쌓여갖고 지금 이렇게 그냥 사드까지도 그냥 딱 여기 그냥 오게 된 현실을 우리가 맞이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제가 너무 역사를 억지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방금 브리핑이랑 뉴스에서 말씀 나왔지만, 미군이 사드 계획서를 20일 전에, 지난달 20일에 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국방부는 그거를 그냥 모르는 체 하고 있다가 언론이 그거 취재해서 밝히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개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이 나라 국방부라는 새끼들이 지 나라 민족들을 국방하는 일은 전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상전 미국놈을 위해서 그들의 그 기색을 살피고 그놈들의 그 심기를 위해서 제 나라 국방일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 족같은 현실이. 나쁜 놈의 새끼들. 자, 그러니 항상 같은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자주와 주권을 그대로 미국에 바친 70년 민중을 학살해온 배후에 있는 그 미국을 위한 이런 개같은 역사를 우리가 그대로 또 겪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는 21세기 대명천지에 그 70년 전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전근대 같은 이런 정치와 이런 문화를, 이런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우리가 짊어지고 겪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 세대를 생각하니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3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2011년 3월 11일 사드 투쟁에 전념하시느라고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사고가 난 날이에요. 왜 무덤덤하세요? 그래서 토요일 날도 우리 그 할매들이
서울에 가서 여의도에서 감원까지 그 행진하는데 함께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도 3월 10일 주일날 그 탈핵 예배를 했어요. 탈핵 예배. 이후쿠시마 핵사고를 이제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1976년 미국의 쓰리마일 섬에서 핵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1986년에 그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도에 일본에서 그 안전신화의 그 철옹성이라는 일본에서 이제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 사고가 나면 어디서 나가? 가능성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핵 밀집력이 제일 높아요, 세계에서. 예? 경주, 고리, 그 차례대로 있잖아요. 인가 30km 안에 핵발전소가 다 고스란히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핵발전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핵 폐기물을 재처리할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핵 폐기물을 그냥 이제 그 수조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고, 그냥 저준위 폐기물을 이제 마당에 보관을 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놀라운 거는 핵 폐기물은 100만 년이 지나야 그 방사능 위험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핵 폐기물을 담고 있는 드럼 용기는 수명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 끝나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없는 이 핵발전소 사업을 이 핵마피아 새끼들은 그냥 계속 더 지어야 된다, 더 돌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게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갑니까? 우리 다음 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 겪는 것도 우리 미래 세대가 이런 일을 우리가 겪는 이런 이 고욕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듯이, 핵발전소를 더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미래 세대에 이런 부담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 똑같은 거죠. 네. 우리로서 됐죠. 그러니 우리 시대에 이거를 반드시 우리는 막아내야 되고 돌려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어디에 희망을 두냐면요, 70년이라는 분단 70년이라는 데 희망을 보여. 왜냐하면 성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그때 바벨론족에 끌려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뭐라고 희망을 주냐면, 너희가 70년 세월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 70년이 딱 물리적인 시간의 70년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모든 기운이 다 찼다,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었다 하는 그런 카이로스라는 이제 이런 그 지구적인 시간이거든요.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우리 이제 70년이나 이런 고역을 겪었으면 이제 된 거잖아요. 이걸 얼마나 더 겪어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러니 이제 기운이 다 됐다, 이제는 전환점이 왔다,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 우리의 이 민중의 염원이 미국의 이 패권을 누르고 우리를 진정 나라다운 나라로 가게 하는 이제 시작점이다, 이렇게 믿고 갑시다. 충분히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됐잖아요. 예. 이런 뉴스와 정세가 조금 안 좋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결정적 주체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내서 기어코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사드 철회를 통하여 우리의 꿈을 이룹시다. 투쟁! 쏙쏙 들어오십니까? 예, 우리 백창호 목사님의 말씀은 이 실천으로 깨달음을 얻은 그런 말들이라서 더욱더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 그 호에 백범이 백자, 범자 있잖아요. 이 백자는 백정할 때 백자고, 범자는 이 평범하다 할 때 하는 범자랍니다. 예, 그만큼 천하고 평범하다, 내가 뭐 뛰어난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평범하다는 그런 의미를 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호를 지었다고 합니다.
3.1 운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 대표 33분이 선언문을 읽었지만 3.1 만세 운동을 시작한 것은 어린 학생들과 민중들이 만세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항쟁 때도 우리 민중들이 주인이었고요. 가까이는 광화문 촛불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우리 민중이 주인이었습니다. 항상 역사는 실천하는 양심 있는 이 민중이 주인이었습니다. 이 사드 투쟁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인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753일차 촛불 집회는 구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다!